혹시 도영 씨? 선이 맞죠? 세상에. 70세에 만난 첫사랑과의 재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를 가져왔어요. 70세 할머니가 문화센터에서 만난 운명적인 재회. 끝까지 보시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김선희 할머니는 올해 70세예요. 3년 전에 남편분을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됐죠.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자꾸 옛날 생각만 나네. 선희 할머니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가끔 안부 전화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수채화 교실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그림. 고등학교 때 이후로 얼마나 오랜만인지. 할머니는 젊은 시절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용기를 냈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문화센터 직원분께 이렇게 말씀하시며 수강 신청을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걱정이 반반이었다고 하시네요. 첫 수업 날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대요. 나이 든 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할머니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결심이 50년 묵은 인연을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는 걸요. 과연 선희 할머니가 교실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50년 전 첫사랑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놀라운 재회의 순간을 공개할게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첫 수업 날 선희 할머니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교실 안에는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죠. 할머니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으셨대요.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른 분들이 그림 그리시는 모습을 구경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창가 쪽에 앉아 계신 한 남자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대요.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머니 마음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분이 그림을 그리는 손놀림까지도 왠지 낯익었거든요. 잠깐 후에 그 남자분이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돌리시는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혹시 도영 씨?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남자분도 깜짝 놀라시면서 할머니를 쳐다보셨어요. 선희, 맞죠? 세상에. 바로 이도영, 71세. 50여 년 전 고등학교 미술반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던 선희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어요. 두 분 다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도영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대요. 그때 왜 편지도 없이 사라진 거야? 도영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아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선희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편지를 썼었어. 그런데 전하지 못했지. 1973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두 사람. 도영이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선희는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되셨거든.
도영이랑 만나는 걸. 선희 할머니의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며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셨대요. 당시에는 집안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거든요. 편지 쓴 걸 들켜서 찢어버리라고 하셨어.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보내셨지. 도영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들으셨어요. 그 시절 자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죠. 난 내가 날 싫어하게 된 줄 알았어. 5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분은 그렇게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던 그 시절의 현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거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도영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선희 할머니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50년 동안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했어? 도영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알고 싶으면서도 아플 수도 있는 질문이었죠. 25살 때 아버지가 정해주신 분과 했어. 너는? 나도 비슷해. 26에 중매로 만난 사람과 좋은 사람이었어. 두 분 다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다는 뜻이었죠. 선희 할머니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아 키우셨어요.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평범하지만 안정된 가정을 꾸렸다고 하시네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 그림은 완전히 잊고 살았지. 도영 할아버지도 비슷했어요. 아들 둘을 두셨고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셨대요. 나도 그림은 포기했어. 먹고 살기도 바빴으니까. 두 분 모두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그림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아픔도 드러났어요. 남편이 3년 전에 췌장암으로 갔어. 선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도영 할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 집사람도 5년 전에 치매 끝에 세상을 떠났어. 두 분 모두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고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구나.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 맞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비슷한 처지, 비슷한 마음으로 문화센터를 찾았던 두 사람. 이것도 어떤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해. 50년 만에 만났는데 어색하지가 않아. 선희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시자 도영 할아버지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러게.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아. 오늘은 뭘 그려볼까? 도영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면 선희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글쎄, 옛날처럼 풍경화 어째? 두 분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수강생분들도 이 특별한 커플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카페로 가시거나 공원을 산책하셨어요. 처음에는 과거 얘기가 많았지만 점점 현재의 일상들을 나누게 되셨죠. 어제 손자가 전화했는데 요즘 애들은 참 바쁘구나. 맞아. 우리 딸도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면 많이 하는 거야. 외로움을 함께 나누니까 덜 외로웠어요. 혼자 걱정하던 일들도 함께 이야기하면 한결 가벼워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안 오시나? 도영 씨가. 선희 할머니가 수업 시간에 도영 할아버지가 오늘 감기로 못 온다는 연락을 받고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셨던 다른 수강생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선희 할머니는 왠지 허전했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도영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희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즐거웠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지?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도영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선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이야? 이 마음, 예전 그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 선희 할머니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70세에도 사랑은 가능했던 거예요. 선희 할머니가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문화센터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야. 다시 만나게 됐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도 혼자고, 우리 서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희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영 할아버지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나이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70살 넘어서 연애한다고.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한테는 안 중요하셔도 저희는 창피해요. 며느리도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서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가족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 자녀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죠. 선희 할머니의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 생각은 안 나세요? 아빠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그만하세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오는 자녀들이 매일의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은 만날 때마다 이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행복해야 할 순간에 찾아온 현실의 벽이었어요. 이봐, 선희야. 우리 나이에 눈치 보면서 살 거야? 도영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70년 넘게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한 게 언제였나 싶어. 두 분은 비밀 연애를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마치 10대 커플처럼 말이에요. 자, 오늘 작전회의 하자. 선희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시자
도영 할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어요. 첫 번째 작전 수채화 교실은 공식 만남. 여기서는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기. 안녕하세요, 도영 씨. 다른 수강생들 앞에서는 정중하게 인사만 나누셨어요. 두 번째 작전 카페 데이트는 집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안 와. 응, 여기는 안전해. 마치 스파이 영화 같은 대화를 나누시며 웃으셨어요. 세 번째 작전 핸드폰에는 가명으로 저장하기. 선희 할머니 핸드폰에는 도영 할아버지가 화가 김씨로 저장돼 있었어요. 화가 김씨에게서 문자 왔어. 문자 내용은 오늘 그림 모임 어떠세요? 실제로는 오늘 만날까요?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런 비밀 연애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야, 우리 완전 첩보요원 같지 않아? 하, 맞아. 이런 스릴은 처음이야. 어느 날은 영화관에서 딱 걸릴 뻔했어요. 저기 우리 큰아들이랑 며느리 아냐? 어서 숨어.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팝콘 가게 뒤에 숨는 모습. 정말 웃겼어요. 다른 문화센터 어르신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저 두 분 자꾸 같이 다니시네. 그러게.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두 분은 태연하게 연기하셨어요. 아, 그냥 그림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취미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나면서도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상해. 몰래 만나니까 더 설레는 것 같아. 그러게. 마치 우리가 20살 된 것 같지 않아? 70세에 처음 경험하는 비밀 연애의 달콤함이었어요.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두 분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죠. 우리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이 너무 행복해. 비록 숨어서 만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는 두 분이었어요. 전시회 전날 밤 두 분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셨어요. 선이야, 내일 우리 가족들한테 정식으로 인사시켜주자. 그래. 이제 숨기는 것도 지쳤어. 당당하게 살고 싶어. 전시회 날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선희 할머니의 두 아들과 딸, 도영 할아버지의 아들들까지. 어머니 그림 정말 늘으셨네요. 자녀들이 작품을 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두 분이 나란히 서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이분은 도영이고 50년 전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야. 순간 전시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도영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선희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50년 전에는 가족의 반대로 포기했어. 이번에는 우리 마음을 따르고 싶어. 아버지는 잘 보내드렸어. 42년을 함께 살면서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살고 싶어. 한참의 침묵 후 선희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도영 할아버지의 큰아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구나.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날 두 분은 전시장에서 손을 잡고 서 계셨어요. 관람객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젊은 관람객 한 분이 박수를 치시자 전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6개월 후 두 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가족들도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셨죠. 73세에 하는 결혼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 그러게. 첫 번째 결혼보다 더 설레. 지금도 두 분은 매일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두 분을 보면서 주변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으셨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너무 늦은 건 없구나. 선희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울려 퍼집니다.